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삼천 비기에서도 영양만 듬뿍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었습니다. 2장입니다. 2장에서는 네트워크 모델, 즉 TCP/IP 모델과 OSI7 레이어 모델에 관해서 알아보는 부분입니다. 프로토콜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1절 프로토콜 레이어링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토콜은 통신 규약입니다. 통신 과정에서 꼭 지켜야 하는 약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프로토콜들은 실제적으로 여러 개의 레이어, 즉 계층으로 구현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1절 제목이 프로토콜 레이어링인 것입니다. 먼저 프로토콜 그 자체에 관련된 개념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토콜의 원래의 의미는 의정서인 것입니다. 국가 간의 정상이 서로 만나서 많은 대화를 나눌 것입니다. 대화 과정에서 약속도 할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을 서류로 남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중에 오해가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약속을 문서로 남긴 의정서를 프로토콜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통신에서는 프로토콜이 정보의 송수신을 담당하는 개체, 엔티티 간의 합의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통신에 참여하는 모든 개체들 간의 합의가 되는 것입니다. 프로토콜은 일명 통신 규약이라고 요약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규정된 약속인 것입니다. 통신 과정에서 지켜야 되는 합의된 절차를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프로토콜을 한마디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서로 다른 통신 장치들 간에 통신을 해야 되는데 통신을 위해선 무엇을 어떻게 언제 어떤 언어로 통신할 것인가를 규정한 것을 프로토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차량이 도로를 이동하는 경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이 도로라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동하는 것입니다. 전송되는 것입니다. 통신과 유사한 경우입니다. 만약에 통신 관련된 프로토콜처럼 차량이 도로를 이동하는 경우 도로교통법이 없었다고 생각한다면 사고가 빈번해서 차량의 이동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차량이 우측으로 통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좌측으로 통행해야 하는지 그리고 신호등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는 통과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파란불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우회전과 좌회전은 어떤 표지판을 보고 행해야 하는지 이러한 구체적 규정이 없다면 큰 혼란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차량이 도로를 통행하는 경우에도 다양한 규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해진 규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통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해진 규칙, 프로토콜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통신에서는 이러한 프로토콜의 체계를 통신망 구조, 네트워크 구조 또는 네트워크 모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통신과 관련된 프로토콜을 어렸을 때부터 우리도 모르게 학습해 왔던 것입니다. 경험을 통해서 이미 학습한 것입니다. 지식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가 전화 통화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원시인들에게 전화를 주고 전화로 상대방과 통화하라고 하면 그 절차, 즉 프로토콜을 몰라서 통화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쉽게 통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통화하고자 하는 상대방 전화 확인할 것입니다. 다음은 송수화기를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이얼링 할 것입니다. 이때 통화음이 걸리면 다시 송수화기를 넣고 기다릴 것입니다. 신호가 가서 상대방이 전화를 받으면 상대방에게 인사하고 상대방과 통화를 계속할 것입니다. 통화가 끝나면 송수화기를 내려놓고 연결을 해제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프로토콜을 우리는 이미 어렸을 때부터 경험으로 배워왔던 것입니다. 따라서 전화를 쉽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프로토콜을 모른다면 전화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싱글 레이어 프로토콜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토콜을 하나의 계층으로 구현한 비교적 단순한 통신 과정인 것입니다. 마리아와 앤이 만나서 대화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마리아와 앤이 만나서 대화하는 과정, 비교적 단순한 통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프로토콜을 하나의 계층으로 구현하는 것입니다. 레이어 1으로 구현할 것입니다. 마리아가 톡 말할 때는 앤은 listen, 듣는 것입니다. 규정인 것입니다. 마리아가 listen, 듣는 시간은 앤이 톡, 말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단 규정에서 지켜야 될 것은 마리아가 말할 때 앤이 끼어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앤이 말할 때 마리아가 끼어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레이어 1의 기능이 되는 것입니다. 규정된 약속인 것입니다. 전송 매체는 서로 공기를 사용하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서로 음파를 통해서 통신하기 때문에 전송 매체는 공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규정이 곧 프로토콜인 것입니다. 3레이어 프로토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개의 계층으로 구성되는 프로토콜입니다. 하나의 프로토콜이 레이어 3, 레이어 2, 레이어 1, 3개의 계층으로 구현된 것입니다. 레이어 3는 마리아나 앤과 같은 이용자가 직접 접하는 계층입니다. 최상의 계층인 것입니다. 레이어 1은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는 최하위 계층인 것입니다. 레이어 2는 중간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앤이 편지를 통해서 소식을 주고받는 통신을 예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소식을 편지로 쓰면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쓴 편지를 아모사에게 넘겨주면 되는 것입니다. 아모사는 비밀 편지이기 때문에 마리아로부터 넘겨받은 편지를 암호화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편지를 쓰는 기능을 수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모사는 단지 엔크립션, 암호화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모사는 다시 우체국으로 편지를 전달할 것입니다. 우체국에서는 편지를 도로와 트럭을 이용해서 N이 소속되어 있는 N에 가장 가까운 우체국으로 편지를 전달할 것입니다. 편지를 받은 우체국에서는 다시 그 편지를 암호사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암호사는 암호화된 편지를 받고 다시 그 암호화된 편지를 디크립션, 복호화, 암호를 푸는 것입니다. 암호를 풀어서 넘겨주면 N에게 넘겨주면 N은 마리아가 나에게 편지를 보냈구나 하고 편지를 읽으면 되는 것입니다. N의 기능, N의 역할은 편지를 읽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암호사는 이 경우에는 암호를 푸는 역할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각각의 레이어가 자신의 기능만 충실히 수행하면 마리아와 앤이 아무런 문제 없이 원활하게 소식을 편지를 통해서 주고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경우 마리아는 편지를 쓰는 역할만 수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앤은 편지를 읽는 역할을 수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앤이 마리아에게 편지를 보내는 경우도 동일한 과정인 것입니다. 앤은 편지를 쓰고 마리아는 이 경우에는 편지를 읽는 역할을 수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암호사는 마리아에게부터 넘겨받은 편지를 암호화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암호화된 편지는 우체국으로 전달될 것입니다. 우체국은 상대방의 우체국으로 편지를 트럭을 통해서 전달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수신단의 암호사는 암호화된 편지를 디크립션, 즉 암호를 풀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역할만 충실히 수행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마리아 앤은 하위 계층의 도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위 계층의 도움은 생각하지 않고 마리아와 앤은 자신들이 직접 편지를 주고받는 것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암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암호사와 암호사 간에 서로 1대1 통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암호사는 암호화된 편지를 상대방 암호사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상대방 암호사는 암호화된 편지가 도착했구나. 디크립션, 복호화해갔구나 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1대1 통신하는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체국과 우체국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 우체국에서 편지가 도착한 것으로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역시 반대의 경우에는 상대방 우체국에서 편지가 도착한 것으로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편지가 전달되는 과정은 레이어 3에서 레이어 2를 거쳐서 레이어 1을 거쳐서 도로를 거쳐서 전송 매체를 거쳐서 수신단의 레이어 1을 거쳐서 레이어 2를 거쳐서 레이어 3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N이 편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리아와 앤은 물리적으로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만 논리적으로는 마리아와 앤은 직접 편지를 주고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암호사 간에도 직접 편지를 주고받는, 암호문을 주고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체국 간에도 논리적으로는 실질적으로
편지를 1대1로 주고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피어 투 피어의 관계입니다. 동등한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Logical connection between peer layer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eer는 대등, 동등의 개념을 갖는 단어인 것입니다. peer to peer, 대등 대 대등 관계입니다. 마리아와 애는 1대1 대등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또 아모사와 아모사 간에도 1대1 peer to peer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우체국과 우체국, 마찬가지 peer to peer의 관계입니다. 이러한 peer to peer의 관계에서 논리적 연결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피지컬, 즉 물리적으로는 연결되어 있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통신은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수행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앤은 직접 편지를 주고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리아, 앤이 직접 주고받는 편지는 plain text, 평문인 것입니다. 마리아가 직접 쓴 편지는 실질적으로는 레이어 2를 거쳐서 레이어 1을 거쳐서 다시 상대방의 레이어 1을 거쳐서 레이어 2, 레이어 3를 거쳐서 N으로 전달되는 과정이지만 마리아와 N은 직접 편지를 주고받는 것으로 통신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암호사와 암호사 간에도 직접 편지를 주고받는 것입니다. 이때는 사이퍼 텍스트, 즉 암호화된 편지를 주고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체국과 우체국 간에는 서로 편지를 주고받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는 연결되어 있지 않지만 논리적으로는 피어 투 피어의 관계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인터넷 접속에 사용하고 있는 TCP/IP 프로토콜은 5계층으로 구성된 프로토콜입니다. 그렇지만 크게는 상위 계층, 중간 계층, 하위 계층 3개의 계층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계층 프로토콜이 기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3계층으로 구성되는 프로토콜 또 다른 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20여 년 전에 정보통신 관련 책을 쓰면서 프로토콜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부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사장과 스페인의 사장이 서로 자국어로 팩스를 주고받는 과정을 3계층 프로토콜로 구현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사장은 한글로 상대방 사장에게 보내고자 하는 팩스의 내용을 문서로 작성할 것입니다. 한국의 사장이 작성한 문서는 번역사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번역사는 한글을 영어로 번역하는 역할을 수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번역한 서류는 다시 팩스 담당자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한국의 팩스 담당자는 스페인의 팩스 담당자에게 팩스를 보내면 되는 것입니다. 팩스 담당자는 팩스를 수신하는 역할을 수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송신자 쪽의 팩스 담당자는 팩스를 송신하는 역할만 충실하게 수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팩스를 받은 팩스 담당자는 다시 번역사에게 서류를 넘겨줄 것입니다. 번역사는 영어로 된 서류를 다시 스페인어로 번역하면 되는 것입니다. 스페인어로 번역해서 스페인의 사장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스페인의 사장은 한국의 사장으로부터 온 서류를 스페인어로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사장과 스페인의 사장은 1대1로 직접 팩스를 주고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두 회사의 사장은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번역사를 채용한 것입니다. 번역사를 채용하고 번역을 통해서 작성된 문서는 또 팩스 담당자에 의해서 전화망을 통해서 전송되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정보 교환은 한국의 사장과 스페인의 사장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국의 사장과 스페인의 사장 사이에 문서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번역사의 도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팩스 담당자의 도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프로토콜에서 항상 상의 계층은 하위 계층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는다는 것입니다. 또 번역사가 번역한 서류는 팩스 담당자가 있었기 때문에 팩스를 통해서 전화망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상의 계층은 항상 하위 계층의 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 계층은 바로 밑의 계층으로부터 서비스를 받고 또 위 계층의 서비스를 제공하면 되는 것입니다. 상위 계층은 하위 계층으로부터 서비스를 받는 것입니다. 하위 계층은 상위 계층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개념인 것입니다. 문서의 직접적인 전송은 전화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장 간에는 직접
문서를 주고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번역사 간에는 직접 번역된 문서를 주고받는 것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또 팩스 담당자에게는 팩스물을 직접 주고받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한국의 사장과 스페인의 사장이 서로 문서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각각의 계층이 자기 역할만 수행하면 아무런 문제 없이 문서 교환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피어 투 피어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상위 계층은 하위 계층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입니다. 하위 계층은 상위 계층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 되는 것입니다. 프로토콜과 표준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토콜은 표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국제 표준화되지 않은 프로토콜을 사용한다는 것은 서로 네트워크를 연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통신망을 특정 회사의 통신 장치로 구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표준이 필요한 것입니다. 초기의 통신망 구조, 프로토콜입니다. 통신망 구조는 제조업체별로 고유한 형태를 가졌던 것입니다. 따라서 통신망 구조, 즉 프로토콜이 제조업체별로 달랐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특정 회사에서 구입한 통신 장치만을 사용해야 했던 것입니다. 1970년대 거대 기업 IBM이 통신망 시장을 장악한 것입니다. IBM에서 생산하고 있는 각장의 통신 장치를 연결할 목적으로 IBM은 프로토콜을 개발한 것입니다. 그 프로토콜이 시스템 네트워크 아키텍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프로토콜을 개발한 후에 세상에 발표를 한 것을 계기로 곧바로 통신 시장을 장악한 것입니다. SNA가 통신 시장의 80%를 장악해버린 것입니다. 너무 많이 장악한 것입니다. 다른 통신 업체들의 불만이 쌓여서 국제 표준을 요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따라서 국제 표준에 관련된 논의가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두 개의 표준화 기관이 참여했는데 하나가 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이라는 기구, 지금 현재도 현존하는 국제 표준화 기구입니다. CCITT, 지금은 CCITT는 사라지고 호신으로서 ITU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International Telegraph and Telephony Consultative Committee라는 국제 표준화 기관이 주도를 한 것입니다. ISO는 컴퓨터를 대변했던 것입니다. CCITT는 전화망을 대변했던 것입니다. 두 기관 간의 입장 차이가 너무 컸다는 것입니다. ISO는 전화망은 전송 매체에 불과하다.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통신 기능을 수행하는 단말 컴퓨터가 중요한 것이다. CCITT에서는 만약에 전화망이 없다면 컴퓨터만으로 데이터, 정보를 전송할 수 있을까라는 개념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새로운 국제 표준 프로토콜을 발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7레이어 7계층으로 구성된 OSI 참조 모델, OSI 레퍼런스 모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OSI는 오픈 시스템 인터커넥션인 것입니다. 프로토콜이 표준화되면 여러 개의 회사 제품을 사용해서 통신망을 구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통신망 구축이 오픈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뜻에서 오픈 시스템 인터커넥션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이 OSI는 실질적으로 사실 표준이었던 것입니다. 공인 없이 널리 사용되고 있는 표준을 사실 표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무리 법적 제재가 없더라도 사실 표준도 따라가지 않으면 그 업체는 도태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프로토콜 표준에 관련된 부분에서 공인된 표준도 있는 것입니다. 법률로 규정된 표준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프로토콜과 표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토콜 표준을 제정하는 기관은 다양하게 있는 것입니다. 표준제정위원회 또는 협의회라는 이름으로 표준이 제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법규 기관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Standard Creation Committee, Committee, Forum, Regulatory Agency 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국제적으로 현재 국제 표준에 많이 관여하고 있는 표준제정위원회, 표준제정기관은 ISO, ITU, NC, IEEE, EIA 등이 있는 것입니다. 각종 국제 표준화를 주도하고 있는 기관인 것입니다. 특히 ISO, ITU는
커뮤니케이션 부분에서 굉장히 유명한 국제 표준화를 주도하는 기관인 것입니다. 협의회는 보통 표준화 작업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제 표준으로 채택된 새로운 기술의 시험 평가, 표준을 제정하는 역할도 하는 것입니다. 또 표준화 기관에 표준안을 제출하는 역할을 하는 것들이 협의회의 역할인 것입니다. 법규 기관으로서는 미 연방통신위원회를 들 수 있는 것입니다. FCC라고 하는 것입니다. 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인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국제 표준을 제정하는 부분에서 라디오 방송이 사용하는 주파수, TV 방송이 사용하는 주파수, 이러한 것들은 법적으로 제정된 것입니다. FCC가 주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꼭 지켜야 되는 표준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방송통신위원회라는 이름으로 FCC에 해당하는 기관이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인터넷 표준은 일반적으로 IETF에서 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터넷 엔지니어링 태스크 포스라는 기관에서 인터넷 표준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프로토콜과 관련된 다양한 국제 표준이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일부를 소개하는 부분입니다. IEEE에서는 통신과 관련된 표준을 제정하기 위해서 802 프로젝트를 수행한 것입니다. 따라서 표준 이름에 항상 802라는 이름이 부여된 것입니다. IEEE 802.1은 RAN 프로토콜에 관련된 국제 표준이라는 것입니다. 802.2는 LLC, 데이터 링크 레이어에 관련된 로지컬 링크 컨트롤과 관련된 국제 표준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다양한 국제 표준이 IEEE에서 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도 IEEE 802.11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IEEE 802.11은 와이어리스 랜, 즉 무선 랜에 관련된 국제 표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는 와이파이, 블루투스 등이 IEEE 802.11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2절 TCP/IP 프로토콜 스위트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토콜을 구성하는 레이어들의 구성에 관해서 알아보는 부분인 것입니다. TCP/IP 프로토콜은 5계층으로 구성된 것입니다. 사용자가 접하는 레이어가 바로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입니다. 네트워크가 직접 연관되는 레이어는 최하위 계층 하드웨어 디바이스 레이어인 것입니다.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트랜스포트 레이어, 일명 TCP 레이어라고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다음 인터넷 레이어, IP 계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개를 묶어서 TCP, IP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레이어, 그리고 하드웨어 디바이스 레이어로 구성된 것입니다. 우리 책에서는 하드웨어 디바이스라는 레이어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피지컬 레이어라는 이름을 사용할 것입니다. 우리 책뿐 아니라 현재 TCP/IP 프로토콜에서는 모두 피지컬 레이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5계층입니다. 4계층의 트랜스포트 레이어, TCP 레이어, 3계층의 네트워크 레이어, 2계층의 데이터 링크 레이어, 1계층이 피지컬 레이어인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의 1절 레이어드 아키텍처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에 관련된 통신망 구조, 아키텍처 알아보는 부분인 것입니다. 통신망이 구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A와 B는 단말, 스테이션인 것입니다. 링크 1, 링크 2, 링크 3라는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네트워크들이 라우터를 통해서 상호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C도 스테이션, 단말기인 것입니다. 이 경우에 스테이션에서 사용되고 있는 계층은 5계층 모두 다라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 접속해서 이메일을 쓸 것입니다. 이러한 이메일은 트랜스포트 네트워크 데이터 링크 피지컬 레이어를 거쳐서 네트워크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스테이션에서는 5계층 모두가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네트워크에서는 두 개의 계층만을 사용해서 네트워크를 전달해 가는 것입니다. 피지컬 레이어와 데이터 링크 레이어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앞으로 상세하게 학습할 내용인 것입니다. 다음은 라우터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라우터는 네트워크와 네트워크와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스위칭 장비인 것입니다. 라우터에서는 하위 3계층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지컬 레이어, 데이터 링크 레이어,
네트워크 레이어를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우터가 수행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은 3개 계층에 해당되는 기능인 것입니다. 다음 네트워크에서는 피지컬 레이어와 데이터 링크 레이어에 규정된 프로토콜에 따라서 네트워크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스테이션에 도달하면 역시 5개의 계층을 거쳐서 실질적으로 목적지 B에 패킷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스테이션에서는 5계층 모두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네트워크를 전송하는 과정에서는 2계층, 하위 2계층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라우터라는 스위칭 장비에서는 3계층 모두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역시 스테이션과 각각의 네트워크에서 5계층과 2계층의 레이어의 기능이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2의 2절 TCP/IP 프로토콜에서의 각 계층에 관련된 부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의 2절에서 TCP/IP 프로토콜에 관련된 각각의 계층에서의 펑션, 기능과 듀티, 임무에 관해서 우리는 브리프리 간단하게 알아볼 것입니다. 물론 5개의 계층에 관련된 내용들은 앞으로 5개의 챕터에 걸쳐서 상세하게 알아볼 것입니다. 하나의 챕터가 하나의 레이어를 설명하는 단계인 것입니다. 각각의 레이어에 관련된 듀티, 임무를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로지컬 커넥션, 논리적 연결을 생각할 것입니다. TCP/IP 프로토콜에서의 레이어 사이에서의 로지컬 커넥션, 논리적 연결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가 조항을 진 것입니다. 소스 호스트와 데스티네이션 호스트가 통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스 호스트에서 전송한 데이터는 링크 1, 즉 랜 1을 거쳐서 네트워크를 거쳐서 다시 라우터를 거쳐서 또 다른 네트워크를 거쳐서 데스티네이션 호스트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테이션에서 사용되는 레이어는 5개의 레이어 모두 사용하는 것입니다.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5개의 계층에 관련된 기능 모두를 이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트워크를 통과하는 과정에서는 하위 2계층의 기능을 이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라우터에서는 라우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위 3개의 계층의 기능을 활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네트워크를 통과할 때는 하위 2계층의 기능을 활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데스티네이션 호스트 즉 스테이션에서는 5개의 레이어의 기능 모두를 활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실질적으로 데이터는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를 거쳐서 트랜스포트 레이어를 거쳐서 네트워크 레이어를 거쳐서 데이터 링크 레이어를 거쳐서 피지컬 레이어를 거쳐서 네트워크를 거쳐서 라우터를 거쳐서 네트워크를 거쳐서 데스티네이션 호스트에 전달되면 데스티네이션 호스트의 피지컬 레이어에서는 데이터를 데이터 링크 레이어로 올려주는 것입니다. 데이터 링크 레이어에서 네트워크 레이어를 거쳐서 트랜스포트 레이어를 거쳐서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를 거쳐서 데스티네이션 호스트에 전달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물리적 연결은 이와 같은 연결에 의해서 데이터가 전송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레이어 간에는 각각 피어 투 피어, 즉 대등 대 대등의 관계에 의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스 호스트에서의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와 데스티네이션 호스트에서의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는 서로 피어 투 피어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도 되는 것입니다. 트랜스포트 레이어와 트랜스포트 레이어, 그리고 네트워크 데이터 링크 피지컬 레이어와 데스티네이션 호스트에서의 네트워크 데이터 링크 피지컬 레이어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도 좋은 것입니다. 이러한 연결을 로지컬 커넥션, 논리적 연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례를 들면 마리아가 앤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경우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소스 호스트에서 이메일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메일은 각각 트랜스포트 레이어, 네트워크, 데이터 링크, 피지컬 레이어를 거쳐서 다시 상대방의 데스티네이션 호스트의 피지컬 레이어, 데이터 링크 레이어, 네트워크, 트랜스포트 레이어를 거쳐서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리아가 앤에게 이메일을 보낸 경우 앤은 마리아에게 이메일 왔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앤이 직접 이메일을 주고받는 것처럼 생각해도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결을 논리 연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TCP/IP 프로토콜에서의 Identical Object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 호스트에서 데이터가 생성되는 것입니다.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데이터가 생성되면 데스티네이션 호스트의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로 전송되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는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해도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즉 소스 쪽의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와 데스티네이션 쪽의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는 동일한 개체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Identical Object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전송되는 데이터를 일명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의 개체의 이름은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생성된 데이터는 트랜스포트 레이어로 내려가서 분할되는 것입니다. 작은 패킷들로 분할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트랜스포트 레이어로 내려오면 분할돼서 트랜스포트 레이어에 전송되는 것입니다.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의 데이터를 일명 세그먼트 또는 유저 데이터그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는 패킷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세그먼트 또는 유저 데이터그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트워크 레이어로 다시 내려가면 네트워크 레이어와 네트워크 레이어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입니다. 팩시밀리 전송의 과정에서 팩스 담당자와 팩스 담당자가 서로 팩스물을 주고받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네트워크 레이어에서 네트워크 레이어로 전송되는 과정에서의 데이터를 데이터그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이터 링크와 데이터 링크 사이에서의 데이터를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이터 링크에서 전송되는 데이터는 그 명칭을 프레임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피지컬 레이어에서는 0과 1로 변환된 데이터가 전송될 것입니다. 피지컬 레이어에서의 오브젝트 전송되는 개체는 비트가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의 데이터를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의 데이터를 세그먼트 또는 유저 데이터그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트워크 레이어에서의 데이터를 데이터그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데이터 링크 레이어에서의 데이터를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지컬 레이어에서의 데이터는 비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스티네이션 호스트까지 데이터가 전달되는 과정은 소스 호스트에서 어플리케이션 트랜스포트 네트워크 데이터 링크 피지컬 레이어를 거쳐서 라우터를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라우터의 피지컬 레이어, 데이터 링크 레이어, 네트워크 레이어를 거쳐서 다시 네트워크 레이어에서 데이터 링크 레이어로 거쳐서 피지컬 레이어를 거쳐서 데스티네이션 호스트의 피지컬 데이터 링크 네트워크 트랜스포트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를 거쳐서 데스티네이션 목적지 호스트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Description of each layer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개의 계층 각각에서의 각 계층의 임무를 description, 기술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logical communication, 논리적 통신에 관한 개념을 이해한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각각 레이어가 수행하는 듀티 또는 펑션, 임무와 기능에 관해서 간략하게 알아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들은 향후 5개의 챕터에 걸쳐서 다시 알아볼 것입니다. OSI 모델과 TCPI 모델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SI 모델은 크게 7계층으로 구성되는 것입니다.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프레젠테이션 레이어, 세션 레이어, 트랜스포트 네트워크 데이터 링크 피지컬 레이어로 구성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TCP/IP 프로토콜에서는 5계층으로 프로토콜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어플리케이션, 트랜스포트 네트워크 데이터 링크 피지컬 레이어인 것입니다. OSI 7 레이어 모델에서 상위 3계층을 하나의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로 묶은 것으로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용 계층입니다. 각 계층에서의 기능과 임무를 알아보는 부분입니다.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는 유저가 직접 접하는 계층인 것입니다. 따라서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는 유저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저가 접하는 계층은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입니다. 따라서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를 통해서 유저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입니다.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는 그 용도에 따라서 다양한 프로토콜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HTTP입니다.
웹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HTTP 프로토콜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웹 브라우저를 연다는 것은 HTTP를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파일을 전송하기 위해서는 FTP 프로토콜,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유저가 메일을 보내기 위해서는 SMTP 프로토콜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Simple Mail Transfer 프로토콜인 것입니다. 유저가 메일을 보내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저는 SMTP 프로토콜에 접속해서 메일을 쓸 것입니다. 메일 데이터가 생성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데이터 앞부분에는 헤더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는 5계층이기 때문에 헤더의 이름을 H5로 하겠습니다. H5에는 이메일을 쓴 사람, 또 이메일의 수신자, 이메일을 쓴 시각, 참조인 등에 관련된 헤더가 붙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다시 트랜스포트 레이어로 내려갈 것입니다. 통신단에서는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생성된 데이터가 트랜스포트 레이어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수신단 쪽에서는 거꾸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쪽으로 데이터를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데이터는 H5 앞에 헤더가 붙고 또 이메일 데이터가 뒤에 있는 형식일 것입니다. 헤더를 떼어내면 이메일을 유저, 수신자가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하단에 있는 트랜스포트 레이어, 전송 계층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송 계층의 임무는 프로세스에서 프로세스로 데이터를 전달하는 임무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프로세스에서 프로세스로 데이터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때 사용하는 어드레스가 포트 어드레스, 포트 주소인 것입니다. 트랜스포트 레이어의 또 다른 기능은 분할과 재조립 기능입니다.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로부터 전달받은 데이터를 세그먼트 단위로 분할하는 것입니다. 세그먼트 단위로 분할하고 각 세그먼트의 순서 번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그먼트 단위로 분할된 데이터를 패킷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패킷은 작은 패키지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데이터를 분할한 단위를 패킷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트랜스포트 레이어의 또 다른 기능은 흐름 제어를 하는 것입니다. 프로세스 투 프로세스 델리버리에서 플로우 컨트롤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상세하게 배울 내용입니다. 또 오리죠. 프로세스에서 프로세스로 데이터를 전달할 때, 델리버리 할 때 에러 컨트롤을 트랜스포트 레이어가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레이어의 기능에 관한 부분은 상세하게 앞으로 다룰 부분인 것입니다.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로부터 전달받은 데이터는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 패킷으로 분할된다는 것입니다.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로부터 데이터를 전달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은 세그먼트 단위로 분할될 것입니다. 각각을 세그먼트 또는 패킷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는 데이터그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3개의 패킷으로 분할된 경우 각각의 데이터에 헤더가 붙는 것입니다. 트랜스포트 레이어는 4계층이기 때문에 헤더 H4가 앞에 붙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성된 분할된 데이터는 다시 네트워크 레이어로 전송될 것입니다. 수신단에서는 네트워크 레이어로부터 트랜스포트 레이어 쪽으로 데이터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데이터가 올라오면 이러한 데이터는 다시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로 전달될 것입니다.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의 기능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트랜스포트 레이어의 임무, 기능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포트 레이어의 기능 중에 하나는 분할과 재조립 기능입니다. 송신단에서는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분할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수신단에서는 재조립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로부터 전달된 데이터를 분할하는 것입니다. 패킷으로 분할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패킷 또는 데이터그램 또는 세그먼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신단 쪽에서는 네트워크 레이어로부터 전달받은 이러한 분할된 패킷들을 하나로 재조립해서 다시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로 전달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트랜스포트 레이어의 기능은 프로세스 투 프로세스 델리버리를 책임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프로세스에서 프로세스까지의 패킷의 델리버리, 전달을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이 프로세스에 관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컴퓨터들, 즉 호스트에는
IP 어드레스가 부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특정 호스트로 데이터가 전송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컴퓨터에 부여된 IP 어드레스는 192.168.0.101인 것입니다. IP 어드레스를 보고 데이터가 전송된 것입니다. 이러한 데이터, 즉 컴퓨터에 전송된 데이터들은 컴퓨터 내에 어디로 전달될 것인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컴퓨터 내에는 다양한 프로세스들이 있는 것입니다. FTP 프로토콜과 관련된 프로세스, 또 텔넷, 원격 접속입니다. 원격 접속과 관련된 프로세스도 돌고 있는 것입니다. HTTP 프로토콜에 관련된 프로세스도 있는 것입니다. 컴퓨터에 도착한 데이터는 어떤 프로세스로 전달될 것인가를 트랜스포트 레이어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프로세스들이 컴퓨터 내부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컴퓨터 내부에 다양한 프로세스들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프로세스에는 구분하기 위한 포트 주소가 부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 사용되는 주소는 포트 주소인 것입니다. 포트 주소는 프로세스들을 구분하기 위한 어드레스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FTP에는 21번 포트 번호가 부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텔넷의 포트 번호는 23번, HTTP의 포트 번호는 80번인 것입니다. 만약에 192.168.0.101이라는 IP 어드레스를 갖는 컴퓨터에 원격에서 파일이 전송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파일은 21번 포트 FTP 프로토콜과 관련된 21번 포트 프로세스에 전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트랜스포트 레이어는 프로세스에서 프로세스까지 데이터를 전달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Reliable Process to Process Delivery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가 송신단에서 수신단까지 신뢰성 있게 전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트랜스포트 레이어는 프로세스에서 프로세스까지의 메시지 델리버리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인터넷에는 수많은 호스트들, 즉 컴퓨터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호스트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IP 어드레스가 부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에 다루게 될 네트워크 레이어에서는 호스트에서 호스트까지의 데이터의 전달, 델리버리를 책임지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네트워크 레이어는 IP 어드레스를 갖고 각각의 데이터를 호스트에서 호스트까지 전달할 것입니다. 이러한 호스트, 즉 컴퓨터 내부에는 다양한 프로세스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떤 프로세스로 데이터를 전달할 것인가, 컴퓨터까지 도착한 데이터는 어떤 프로세스로 다시 전달될 것인가를 책임지는 것이 곧 트랜스포트 레이어인 것입니다. 전송 계층인 것입니다. 다양한 프로세스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프로세스에는 각각 포트 번호가 부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포트 어드레스에 의해서 프로세스를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는 포트 번호를 보고 호스트까지 도착한 패킷을 해당하는 포트에 전달하면 되는 것입니다. 해당하는 프로세스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네트워크 레이어는 컴퓨터에서 컴퓨터까지의 데이터의 전송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호스트에서 호스트까지의 책임, 네트워크 레이어인 것입니다. 호스트 투 호스트 델리버리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컴퓨터 내부에 있는 프로세스에서 프로세스까지의 데이터의 전달을 책임지는 것은 트랜스포트 레이어인 것입니다. 트랜스포트 레이어는 프로세스 투 프로세스 델리버리를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레이어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명 IP 레이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트랜스포트 레이어를 일명 TCP 레이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트랜스포트 레이어에 사용되는 프로토콜이 TCP인 것입니다. 네트워크 레이어에 사용되는 주된 프로토콜이 IP인 것입니다. 따라서 네트워크 레이어를 IP 레이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네트워크 레이어는 호스트에서 호스트까지의 데이터의 델리버리를 책임지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호스트에서 호스트까지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각 호스트에 부여된 주소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논리 주소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IP 주소인 것입니다. IP 주소를 이용해서 호스트에서 호스트까지 데이터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또 네트워크 레이어의 기능 중에 하나는 라우팅인 것입니다. 라우팅이라는 것은 경로를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경로를 배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드웨어적으로 라우터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라우터가 네트워크 레이어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패킷이 데이터가 최종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경로를 지정하고 또 경로를 교환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라우팅 프로토콜에 관해서는 뒤에서 상세하게 다룰 내용입니다. 네트워크 레이어는 인디비주얼 패킷, 각각의 패킷을 전달하는 책임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스 호스트에서 데스티네이션 호스트까지라는 것입니다. 네트워크 레이어는 소스 호스트에서 호스트까지의 데스티네이션 호스트까지의 데이터의 델리버리를 책임지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트랜스포트 레이어로부터 데이터가 네트워크 레이어로 전송될 것입니다. 트랜스포트 레이어로부터 전달된 패킷, 데이터그램, 세그먼트 앞에는 다시 IP 레이어, 네트워크 레이어에 해당하는 헤더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헤더는 네트워크 레이어가 3계층이기 때문에 H3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포트 레이어로부터 전달받은 데이터 앞에 다시 IP 헤더를 붙여서 데이터 링크 레이어로 내려보낼 것입니다. 수신단 쪽에서 보면 데이터 링크 레이어로부터 데이터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데이터 링크 레이어로부터 전달받은 데이터의 형식은 앞에 헤더가 부과된 데이터인 것입니다. H3와 데이터로 구성된 데이터인 것입니다. 네트워크 레이어에서는 헤더를 열어보는 것입니다. 헤더의 내용을 보고 이러한 데이터가 제대로 수신되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으면 헤더 H3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데이터 부분만 상위 계층 트랜스포트 레이어로 올려보내는 것입니다. 소스 투 데스티네이션 델리버리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가 주어진 것입니다. 네트워크에서 A 스테이션에서 F 스테이션까지 데이터가 전달되는 과정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A에서 F까지를 소스 투 데스티네이션 델리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소스 투 데스티네이션 델리버리는 IP 레이어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A에서 F까지 가는 경로에는 다양한 스위칭 장비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라우터 2개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네트워크를 거쳐서 라우터를 거쳐서 다시 네트워크를 거쳐서 라우터를 거쳐서 네트워크를 거쳐서 F에 전달되는 것입니다. 스테이션 A, 라우터 B, 라우터 E를 거쳐서 스테이션 F에 전송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스테이션 A, 라우터 B, 라우터 E, 스테이션 F를 노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드에서 노드를 거쳐서 다시 노드에서 노드를 거쳐서 노드와 노드 사이에는 네트워크가 있는 것입니다. 노드에서 노드까지 데이터가 전달되는 것입니다. 노드에서 노드까지의 데이터의 전달을 일명 노드 투 노드 델리버리라고도 하고 헙 투 헙 델리버리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헙은 징검다리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징검다리 하나 건너뛰는 것입니다. 징검다리 하나 건너뛰는 것입니다. 징검다리 하나 건너뛰는 것입니다. 따라서 노드 투 노드 델리버리라고도 하고 헙 투 헙 델리버리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물론 헙 투 헙 델리버리, 노드 투 노드 델리버리는 우리가 다음에 다루게 될 데이터 링크 계층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네트워크 레이어에서는 스테이션에서 스테이션까지, 호스트에서 호스트까지의 델리버리만 책임지는 것입니다. 전달되는 과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에서 스테이션 A에서 라우터 B를 거쳐서 라우터 E를 거쳐서 스테이션 F로 전송되는 것입니다. 하위 상계층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의 네트워크 레이어에서 데이터 링크 계층으로 데이터를 내려보내는 것입니다. 데이터 링크 레이어에서는 다시 피지컬 레이어로 내려보낼 것입니다. 피지컬 레이어에서 기술된 0과 1은 전기 신호로 바뀌어서 전송 매체를 통해서 라우터 B에 도착할 것입니다. 라우터 B의 피지컬 레이어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다시 데이터 링크 레이어를 거쳐서 네트워크 레이어를 거쳐서 다시 데이터 링크 레이어, 피지컬 레이어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다시 또 라우터를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네트워크를 전송 매체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통과하면 라우터의 피지컬 레이어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피지컬 레이어에 도착한 데이터는 데이터 링크 레이어, 네트워크 레이어를 거쳐서 다시 데이터 링크 레이어, 피지컬 레이어를 거쳐서 스테이션 F에 전달되는 것입니다. 스테이션 F에 피지컬 데이터 링크 네트워크
레이어까지 전달되는 것입니다. 데이터 링크 레이어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링크 레이어에서는 전송되는 데이터를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이터 링크 레이어의 첫 번째 기능은 프레임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상위 계층인 네트워크 계층으로부터 전달받은 데이터를 프레임으로 구성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데이터 링크 레이어의 또 다른 기능은 노드 투 노드 델리버리인 것입니다. 노드에서 노드까지의 프레임의 전송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이때 사용하는 것이 피지컬 어드레스 물리 주소인 것입니다. 어떤 노드에서 어떤 노드로 프레임을 전송하라 라고 하려면 노드를 지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노드를 지정하는 주소가 바로 피지컬 어드레스인 것입니다. 네트워크에서 노드에 해당하는 장치는 컴퓨터 즉 스테이션 또는 라우터 같은 스위칭 장비인 것입니다. 그런데 스테이션이나 라우터에는 랜 카드가 다 장착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드웨어적으로 카드가 장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랜 카드에는 어드레스가 부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어드레스가 바로 노드를 뜻하는 것입니다. 노드의 어드레스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노드에서 노드까지 프레임을 전송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주소는 랜 카드 어드레스가 되는 것입니다. 하드웨어적인 물리적인 장치에 보여되는 주소이기 때문에 피지컬 어드레스, 물리 주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프레임의 구성 형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 챕터에서 자세히 다룰 내용인 것입니다. 프레임의 시작을 알리는 프래그 필드가 있는 것입니다. 0이 하나, 1이 다음에 6개가 지속되고 다음에 마지막에 0이 되는 비트 패턴인 것입니다. 0, 1이 6번 나오고 마지막에 0이 나오면 플래그의 시작이다. 프레임의 시작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플래그도 역시 동일한 비트 패턴인 것입니다. 프레임의 끝을 알리는 필드가 되는 것입니다. 인포메이션이 상위 계층인 네트워크 레이어로부터 전달받은 데이터가 포함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상위 계층으로부터 전달받은 데이터의 앞부분에 헤더를 붙이는 것입니다. 또 지금까지와 달리 데이터 링크 레이어에서는 뒷부분에도 헤더를 붙이는 것입니다. 뒷부분에 붙이는 헤더를 일명 트레일러라고 하는 것입니다. 뒤에 나온다는 측면에서 트레일러라고 하는 것입니다. 헤더와 트레일러가 붙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체 프레임의 구조인 것입니다. 플래그 필드는 프레임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어드레스 부분에는 어떤 노드에서 어떤 노드로 프레임이 전송되어야 한다 라는 노드의 어드레스를 기록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통신 노드의 어드레스와 수신 노드의 어드레스를 기록하는 필드가 되는 것입니다. 피지컬 어드레스 즉 랜 카드 어드레스가 기록될 것입니다. 다음은 컨트롤 필드인 것입니다. 제어에 관련된 비트 패턴이 기록되는 부분입니다. 플로우 컨트롤 즉 속도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전송 속도를 조절하는 플로우 컨트롤과 또 프레임에 에러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여부를 검출하는 에러 컨트롤, 플로우 컨트롤과 에러 컨트롤을 위한 비트들이 컨트롤 필드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복잡한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다음 챕터에서 알아보는 내용인 것입니다. 상위 계층에서 전달받은 데이터가 기록되는 필드인 것입니다. 에러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뭔가의 코드를 붙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컴퓨터 내부에서 전송되는 데이터에 에러를 디텍션하기 위해서 전송하고자 하는 데이터에 원 비트에 페리티 비트를 붙이는 방법으로 에러를 디텍션하는 것입니다. 데이터 링크 레이어에서는 에러를 디텍션하기 위해서 CRC 코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수의 비트로 구성되는 CRC 코드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필드를 파일 체크 시퀀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CRC 코드가 기록되는 필드, 파일 체크 시퀀스인 것입니다. 마지막 플래그는 헤더의 플래그와 동일한 부분인 것입니다. 프레임의 끝을 알리는 필드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데이터 링크 레이어에서는 프레임을 구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프레임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프레임을 노드에서 노드까지 델리버리, 전송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노드에서 노드까지 프레임이 전송되는 과정에서 플로우 컨트롤도 수행하는 것입니다. 또
에러 컨트롤도 수행하는 것입니다. 프레임은 플래그 비트 패턴, 어드레스 필드, 또 컨트롤 필드, 인포메이션 필드, CRC 코드가 포함되는 파일 체크 시퀀스 필드, 플래그 필드로 구성되는 것입니다. 흐름 제어를 수행하는 조건은 수신기의 비트 스트림 처리율이 송신기의 비트 스트림 전송률보다 작을 때인 것입니다. 수신기에서 처리하지 못하는데 송신기가 데이터를 계속 보내면 버퍼가 가득 차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플로우 컨트롤, 흐름 제어가 수행되는 것입니다. 데이터 링크 레이어에서는 노드에서 노드까지의 델리버리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하나의 노드에서 또 다른 다음 노드까지의 프레임을 전송하는 책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노드 투 노드 델리버리를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네트워크 레이어에서 전달받은 데이터 앞부분에는 헤더가 추가되는 것입니다. 뒷부분에는 트레일러가 추가되는 것입니다. 이 계층이기 때문에 H2, T2로 표현할 것입니다. 이러한 프레임들은 피지컬 레이어로 전달될 것입니다. 수신탄 쪽에서는 피지컬 레이어로부터 이러한 프레임을 전송받게 되는 것입니다. 송신 측에서 이러한 프레임을 피지컬 레이어를 통해서 전송했기 때문에 피지컬 레이어에서는 송신단에서 구성한 프레임 형식과 동일한 프레임을 데이터 링크 레이어에 전달해 줄 것입니다. 데이터 앞부분에 헤더가 붙고 뒷부분에 트레일러가 붙는 형태인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헤더를 열고 트레일러를 열어서 이 데이터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한 다음에 문제가 없으면 헤더와 트레일러를 제거하고 데이터 부분만 네트워크 레이어로 올려주는 것입니다. 노드 투 노드 델리버리에 관한 내용 그림을 통해서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션 A에서 스테이션 F로 프레임이 전송되는 것입니다. 프레임이 전송되기 위해서는 호스트에서 호스트까지 전송되기 위해서는 노드를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노드에서 노드까지의 전송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노드에서 노드까지의 전송이 필요한 것입니다. 노드에서 노드까지의 전송이 필요한 것입니다. 스테이션 A에서 라우터 B까지의 전송입니다. 데이터 링크 계층과 피지컬 레이어를 표현한 것입니다.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만들어진 프레임은 피지컬 레이어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피지컬 레이어에서는 0과 1로 변환한 부분을 전기 신호로 바꿔서 전송 매체를 통해서 라우터 B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전송하는 것입니다. 라우터 B에서는 피지컬 레이어로부터 수신된 프레임을 데이터 링크 레이어로 전달하고 다시 또 데이터 링크 레이어에서는 피지컬 레이어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다시 다음 노드로 프레임이 전송되는 것입니다. 라우터 2로 프레임이 전송되면 라우터에서는 피지컬 레이어를 거쳐서 데이터 링크 레이어를 거쳐서 다시 피지컬 레이어로 내려와서 스테이션 F에 피지컬 레이어를 거쳐서 데이터 링크 레이어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노드 투 노드 델리버리에 관한 부분 우리가 학습한 것입니다. 여기서 라우터 B와 라우터 E에서 수행되는 기능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션 A에서 7초로 데이터가 생성되는 것입니다.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데이터가 생성될 것입니다. 그 데이터는 다시 트랜스포트 레이어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는 여러 개의 세그먼트로 분할하는 것입니다. 분할한 후에 앞에 헤더를 붙이는 것입니다. 헤더를 붙여서 다시 네트워크 레이어로 내려주는 것입니다. 네트워크 레이어에서는 다시 트랜스포트 레이어로부터 전달받은 데이터 앞부분에 헤더를 붙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IP 헤더인 것입니다. 그런 헤더에는 IP 어드레스 등이 내포되어 있을 것입니다. 네트워크 레이어로부터 데이터 링크 레이어로 데이터가 전송되는 것입니다. 데이터가 전달되는 것입니다. 데이터 링크 레이어에서는 이렇게 네트워크 레이어로부터 전달받은 데이터의 앞부분에 헤더를 붙이고 뒷부분에 트레일러를 붙여서 프레임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프레임을 구성해서 다시 피지컬 레이어로 내려보내는 것입니다. 피지컬 레이어에서는 0과 1로 변환한 후에 또 각각에 대응되는 전기 신호로 변환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음 라우터 B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B의 피지컬 레이어에서 데이터를 전달받는 것입니다. 피지컬 레이어에서 수신된 데이터는 다시 데이터 링크 레이어로 올려주는 것입니다. 데이터 링크 레이어로 다시 올려준다는 얘기는 데이터 링크 레이어에서 프레임의 앞부분과 헤더와 트레일러를 열어보는 것입니다. 트레일러를 열어봐서 일례를 들면 CRC 코드를 체크해서 노드에서 노드까지 전송되는 과정에서 에러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에러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데이터 링크 레이어에서 분석하는 것입니다. 데이터 링크 기능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지컬 레이어에서 데이터 링크 레이어로 데이터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데이터 링크 레이어에서 문제가 없으면 다시 피지컬 레이어로 내려보내는 것입니다. 피지컬 레이어를 통해서 다시 네트워크를 거쳐서 전송 매체를 거쳐서 라우터 2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또다시 체크해야 되는 것입니다. 노드에서 노드까지 프레임이 전송되는 과정에서 에러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분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라우터 2의 피지컬 레이어가 받은 프레임을 데이터 링크 레이어로 다시 거꾸로 올려주는 것입니다. 데이터 링크 레이어에서는 헤더와 트레일러를 열어보는 것입니다. 데이터와의 관계를 판단해서 에러가 없다고 판단되면 다시 피지컬 레이어로 내려주는 것입니다. 노드에서 노드까지 델리버리가 완성된 것입니다. 문제없이 전송된 것입니다. 다시 노드에서 스테이션 F 노드로 프레임이 전송되는 것입니다. 프레임이 전송되면 피지컬 레이어에서 수신할 것입니다. 피지컬 레이어에서 수신한 데이터는 다시 데이터 링크 계층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다시 헤더와 트레일러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데이터에 문제가 없다면 네트워크 레이어로 올려주는 것입니다. 네트워크 레이어에 올라온 데이터 앞부분에는 IP 헤더, 네트워크 계층에서 붙인 헤더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IP 어드레스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 온 것이 맞는가? IP 어드레스가 확인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으면 네트워크 레이어에서는 다시 IP 헤더를 떼고 트랜스포트 레이어로 올려주는 것입니다.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는 또다시 앞에 헤더, TCP 헤더,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 붙인 헤더 부분을 분석해서 문제가 없는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다면 헤더를 떼어버리고 다시 트랜스포트 레이어의 윗부분인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로 올려주는 것입니다.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로 올라가면 실질적으로 스테이션 F가 데이터를 수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앞으로도 우리가 상세하게 살펴볼 내용인 것입니다. 피지컬 레이어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리 계층입니다. 피지컬 레이어에서는 비트 단위의 데이터를 하나의 노드에서 다음 노드로 전송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데이터 링크 레이어에서 구성된 프레임을 피지컬 레이어에서 전달받을 것입니다. 피지컬 레이어에서는 그러한 프레임을 0과 1이라는 비트 단위로 데이터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0과 1로 구성된 비트 단위의 데이터는 전기 신호로 변환돼서, 다시 말하면 1은 마이너스 5V, 0은 플러스 5V 등으로 변환돼서 트랜스미션 메디움, 즉 전송 매체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수신단에 전송되는 것입니다. 수신단에서는 역시 0과 1로 구성된 데이터를 수신한 것입니다. 이러한 수신된 데이터는 다시 데이터 링크 레이어로 전달될 것입니다. 피지컬 레이어의 기능에 관해서 알아본 것입니다. 데이터 링크 레이어로부터 프레임을 전송받는 것입니다. 프레임은 각각의 필드로 구분되어 있지만 피지컬 레이어에서는 필드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비트 스트림인 것입니다. 0과 1이라는 비트 단위로 데이터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앞에 110이라는 헤더가 붙는 것입니다. 이 헤더는 프레임 번호인 것입니다. 프레임을 식별하기 위한 프레임 번호를 붙인 것입니다. 프레임 번호는 수신단에서 다시 제거되고 다시 프레임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데이터 링크 레이어로 전달될 것입니다. 다음은 TCP/IP 프로토콜에서의 피지컬 레이어의 기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지컬 레이어는 직접 전송 매체에 연결되는 레이어인 것입니다. 네트워크가 직접 접속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따라서 피지컬 레이어에는 전송 매체가 기술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통신을 하는데 통신 과정에서 어떤 전송 매체를 사용할지, 즉 TP 케이블을 사용할지 아니면 파이버 옵틱 케이블, 강 케이블을 사용할지 등을 피지컬 레이어에 기술해야 되는 것입니다. 피지컬 레이어에는 인터페이스의 물리적 특성도 기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트워크 구성에서 커넥터를 사용한다고 한다면 커넥터의 구조는 가로와 세로의 크기, 높이는 그리고 핀 수는 몇 핀인지 등을 피지컬 레이어에 기술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피지컬 레이어에는 비트의 표현, 부호의 유형에 관해서 기술될 것입니다. 0과 1이 있는데 각각 0과 1은 어떻게 전기 신호로 변환될지를 기술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많이 사용하는 것이 1은 마이너스 5V, 0은 플러스 5V로 코딩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또 다른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0과 1을 어떻게 보호할지, 어떤 전기 신호로 어떻게 변할지를 피지컬 레이어에서 지정하는 것입니다. 피지컬 레이어에 기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네트워크를 통과하는 데이터들의 전송 속도, 비트레이트, 초당 몇 비트를 전송할 것을 피지컬 레이어에 규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송신기와 수신기는 동기화되어야 하는데 클럭을 이용해서 동기화하는 것입니다. 이 동기화 방법도 기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네트워크는 포인트 투 포인트 방식으로 구성할지 아니면 멀티 포인트 방식으로 구성할지 등이 피지컬 레이어에 기술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전송 방식은 단방향 통신을 사용할지 아니면 양방향 통신 중에서 반이중 방식을 사용할지 전이중 방식을 사용할지 등이 피지컬 레이어에서 규정되는 것입니다. TCP/IP 프로토콜에서 사용되는 어드레스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CP/IP는 5계층으로 구성된 프로토콜입니다.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데이터, 즉 패킷은 메시지라고 보통 부르는 것입니다.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는 패킷을 세그먼트 유저 데이터그램 또는 패킷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네트워크 레이어에서는 데이터를 데이터그램이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데이터 링크 레이어에서는 항상 프레임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피지컬 레이어에서는 데이터의 단위가 비트 단위인 것입니다. 각각 어드레스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사용되는 어드레스는 프로토콜의 이름입니다. TCP, IP 또는 HTTP, FTP 등인 것입니다.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 사용되는 어드레스는 포트 넘버, 포트 어드레스인 것입니다. FTP 21번, HTTP 80번 등 각각의 프로토콜, 프로세스에는 포트 넘버가 부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어드레스인 것입니다. 또 네트워크 레이어에 적용되는 어드레스는 IP 어드레스, 로지컬 어드레스가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데이터 링크 레이어에서 사용되는 어드레스는 노드를 지정하는 어드레스, 즉 랜 카드 어드레스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피지컬 어드레스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링크 레이어 어드레스가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드레스의 종류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지컬 어드레스, 데이터 링크 레이어에서 사용되는 어드레스인 것입니다. 로지컬 어드레스, 네트워크 레이어에서 사용되는 IP 어드레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포트 어드레스,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 사용되는 어드레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스피시픽 어드레스, 또 다른 형태의 규정된 어드레스가 사용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TCP/IP 프로토콜에서 사용되는 어드레스는 세 가지인 것입니다. 랜 카드 어드레스, 피지컬 어드레스 또는 맥 어드레스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또 살펴볼 내용입니다. 로지컬 어드레스, IP 어드레스, 포트 어드레스가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혼란을 막기 위해서 각각의 계층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는 전송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그냥 데이터 또는 메시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는 세그먼트 유저 데이터그램, 네트워크 레이어에서는 데이터그램으로 학술적으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트랜스포트 레이어와 네트워크 레이어에서 전송되는 데이터를 패킷이라고 통일해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지 또는 데이터, 패킷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패킷은 작은 패키지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전달받은 데이터를 세그먼트 단위로 분할하기 때문에 작은 데이터 패킷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패킷입니다. 데이터 링크 레이어에서는 항상 프레임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피지컬 레이어에서는 비트 단위로 데이터가 처리되는 것입니다. 이에 3절 OSI 7 레이어 모델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OSI 프로토콜은 7계층으로 구성된 프로토콜인 것입니다. 어플리케이션, 프레젠테이션, 세션, 레이어가 상위 계층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트랜스포트 레이어, 네트워크, 데이터 링크, 피지컬 레이어로 구성되는 것입니다. TCP/IP에서는 상위 3계층을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로 묶어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2의 3의 1절 7계층으로 구성되는 OSI 레퍼런스 모델과 TCP/IP 프로토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CP/IP 프로토콜에는 두 개의 계층이 없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세션 레이어와 프레젠테이션 레이어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TCP/IP 프로토콜은 5개의 계층으로 구성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OSI 레퍼런스 모델은 프레젠테이션 레이어와 세션 레이어가 있기 때문에 7계층으로 구성되는 것입니다. TCP/IP에서 OSI 모델에서 제안한 두 개의 계층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입니다. OSI가 발표되기 전에 이미 시장에서는 TCP/IP가 사용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OSI에서 7 레이어 프로토콜이 발표되자마자 두 개의 계층을 삽입할 것으로 예측이 되었으나 또는 OSI 7 레이어 모델로 대체될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TCP/IP가 그대로 사용되어 왔던 것입니다. OSI만의 독특한 특성이 미흡했던 것입니다. 어플리케이션 레이어가 TCP/IP에서는 7 레이어에서 구성된 상위 3계층을 포함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7 레이어로 구성되는 OSI 모델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OSI 모델은 TCP/IP 프로토콜보다 더 이후에 발표됐다는 것입니다. 이미 시장에서는 TCP/IP가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OSI 모델이 발표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엑스퍼트 전문가들은 TCP/IP 프로토콜을 OSI 모델이 대체할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흥분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은 발생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전문가들이 동의하는 세 가지 문제만 간단히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TCP/IP가 시장을 미리 선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OSI 모델은 관심을 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OSI 모델에서는 프레젠테이션 레이어와 세션 레이어를 제한하고 있었으나 그 계층에 대응되는 소프트웨어가 개발되지 않은 채 발표를 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OSI 모델의 경우에 TCP/IP를 능가하는 성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터넷 관련 기관들이 반응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현재 TCP/IP 프로토콜이 인터넷 등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것입니다.